안녕하세요. 토스트데브입니다. HTML 입문을 위한 이번 영상부터는 10분 이내의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청하실 때에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태그인 A 태그를 시작으로 내비게이션을 구성하는 것과 페이지 내 이동, 외부 링크, 새 창 여는 실습까지 하이퍼링크와 내비게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태그인 바로 A 태그와 그 주요 속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링크의 동작 방식과 보안, 다운로드 기능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HTML의 A 태그란 무엇일까요? HTML에서 A 태그는 다른 페이지나 파일, 내부 요소, 이메일 주소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듭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A 태그를 열고 리프 속성을 사용하여 이동할 대상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A 태그 안에 태그 내용을 작성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서 리프 속성은 웹페이지 이동 경로를 값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A 태그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먼저 주요 속성으로 타겟 속성과 다운로드 속성 그리고 렐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겟 속성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디에 열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값에 셀프를 입력하면 현재 탭에서 페이지가 이동하게 되고 블랭크 값을 입력하면 새 탭에서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페런트 값을 입력하면 부모 프레임에서 열리며 탑 값을 입력하면 가장 바깥 프레임에서 열게 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A 태그 안의 속성에 타겟 속성을 입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타겟 속성이 블랭크를 사용한다면 특히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렐 속성을 사용하여 보안상 몇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주요 속성은 다운로드 속성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경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만드는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A 태그 안에 다운로드라는 속성만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속성의 값에 파일명을 입력하면 다운로드될 파일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URL의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출처의 경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렐 속성은 링크 간의 관계 또는 목적을 명시하는 속성인데요. 특히 타겟 속성에서 블랭크 값을 사용한다면 보안을 위한 필수 속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렐 속성에 no 오프너 값을 입력하면 새 탭이 원래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no 리퍼러 값을 입력하면 참조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 팔로우 값을 입력하면 검색 엔진이 링크를 따라가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값을 입력하면 외부 링크를 명시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실제 외부 경로를 A 태그로 구성한다면 위와 같이 렐 속성의 no 오프너 값을 입력하고 다른 속성을 중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띄어쓰기와 함께 no 리퍼러 값을 추가로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A 태그의 리프 속성과 함께 타겟 속성과 다운로드 속성 그리고 렐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기타 유용한 A 태그의 속성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타이틀 속성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툴팁으로 설명을 표시합니다. 타입 속성은 링크된 리소스의 마임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프랭 속성을 사용하면 링크 대상의 언어 정보를 미리 설정할 수 있어요. 위의 예시와 같이 A 태그 안에 이 속성들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태그에 대해 알아보면서 속성 외에도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내부 링크의 경우 같은 사이트 내의 다른 페이지나 요소로 이동을 위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재 페이지를 기준하여 상대 경로로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샵 섹션2 값을 입력하여 웹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페이지 내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고 샵을 입력하지 않고 상대 경로를 입력한다면 내 웹사이트 내 상대적인 경로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외부 링크의 경우 외부 도메인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리프 속성에 외부 도메인 전체를 입력하여 외부 이동 링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 태그 사용 시 다시 한번 더 체크해야 할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타겟 속성에 블랭크 값을 사용한다면 렐 속성의 no 오프너, no 리퍼러 값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보안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링크 텍스트는 명확하게 작성해 사용자와 검색 엔진 모두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크린 리더나 키보드 사용자를 위한 웹 접근성도 고려해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타이틀 속성을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A 태그는 단순한 링크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 다운로드, 렐 등의 속성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 안전하고 유용한 웹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링크 하나도 웹 접근성과 사용자 경험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어서 이번에는 웹사이트의 핵심 구조 중 하나인 내비게이션 메뉴를 HTML의 내부 태그와 A 태그를 활용하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웹사이트에서의 내비게이션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나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뉴 또는 링크 모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홈으로 가거나 회사 소개, 서비스, 블로그, 로그인 등 이러한 링크를 모아 내비게이션으로 구성합니다. 그럼 이 내비게이션을 위한 내부 태그란 무엇일까요? 내부 태그는 HTML5에서 도입된 시멘틱 태그 중 하나로 내비게이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내부 태그 안에 홈, 회사 소개, 서비스, 문의하기 등의 링크를 넣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태그 내부의 A 태그를 사용하여 각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구성하며 보통 헤더 태그에 사용되며 여러 메뉴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비게이션 태그인 이 내부 태그를 왜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의미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 단순한 div 태그보다 문서의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웹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스크린 리더가 내비게이션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도 사용되는데 검색 엔진이 메뉴 영역을 빠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바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제를 통해 알아볼게요. 위와 같이 웹사이트의 헤더 태그 안에 내부 태그를 작성하고 그 안에 메뉴의 링크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UL 태그와 li 태그를 함께 사용하여 구조화된 메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CSS를 이용하면 수평 메뉴나 드롭다운 메뉴 등 다양한 형태로 꾸밀 수 있어요. CSS는 나중에 배울 예정이지만 위와 같은 CSS를 같이 사용하면 기본적인 가로형 내비게이션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CSS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태그는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상단 머릿말 영역인 헤더 태그 내부에 작성하여 상단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푸터 태그 내부에 작성하여 페이지 하단의 서브 메뉴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본문의 어사이드 태그 내부의 사이드 바 메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이트 내의 주요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내부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내비게이션 태그인 내부 태그는 웹사이트 구조를 의미있게 구분하고 사용자의 탐색을 돕는 시멘틱 구조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에 A 태그와 UL 태그, li 태그를 조합하면 깔끔하고 접근성 높은 내비게이션 메뉴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HTML을 잘 다루기 위해 내부 태그부터 꼭 익혀야 합니다. 이번에는 HTML 하이퍼링크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실습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링크를 넘어서 페이지 내 이동,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 새 창 열기 등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먼저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이퍼링크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HTML에서 링크를 걸 때에는 A 태그를 사용합니다. 위와 같이 A 태그를 작성하고 A 태그 속성으로 리프 태그를 작성하여 이동할 주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A 태그 안에 링크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여 하이퍼링크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 하이퍼링크 구조입니다. 먼저 페이지 내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앵커 링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안에서 특정 영역으로 부드럽게 이동할 때 사용되며 보통 목차나 긴 페이지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먼저 구조 예시를 보며 설명해 볼게요. 위에 A 태그를 작성한 이동 버튼을 명시하는 A 태그 속성에 샵섹션2라는 값을 입력하여 이번 섹션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섹션이 이 내용의 제목인 h2 태그에 속성으로 id 값을 입력하여 섹션2 값을 입력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A 태그의 링크를 클릭하면 대상 영역인 섹션2 값을 가진 id로 페이지 내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즉, 리프 속성의 샵과 id를 함께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이동할 요소의 id와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이동 대상 요소에 id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자주 쓰이는 방법은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A 태그의 리프 속성 안에 외부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보안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타겟 속성과 레 속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쓰이는 방식은 타겟 속성에 블랭크 값을 입력하여 새 창에서 여는 방법인데요. 웹페이지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할 경우 새 탭 또는 새 창에서 열게 할 때에 사용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네이버 새 창으로 열기 링크를 만든다면 리프 속성에 네이버 도메인을 입력하고 타겟 속성에는 블랭크 값을 그리고 보안을 위해 레 속성을 사용하여 노 오프너와 노 리퍼럴을 입력합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타겟 속성에 블랭크 값을 입력한다면 레 속성을 사용하여 꼭 노 오프너, 노 리퍼럴 값을 함께 사용해야 보안상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 새 창이 부모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탭 납치 공격 등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어서 네 번째로 자주 쓰이는 방법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A 태그에 사용하여 링크를 거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위의 예시와 같이 리프 속성에 메일 툴을 입력하고 쌍점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프 속성에 텔을 입력하고 쌍점과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링크를 클릭할 경우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운로드 링크를 만드는 것인데요. 파일을 클릭해서 브라우저로 여는 것이 아니라 위의 예시와 같이 다운로드 속성을 입력하여 바로 다운로드하게 할 때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내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앵커 링크와 외부 링크, 새 창 열기 링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링크와 다운로드 링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메뉴 목차를 만드는 예제를 통해 앵커 링크를 구성하는 예시를 실습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내부 태그에 A 태그들을 사용하여 목차의 링크를 구성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구성할 때 페이지 내에서 이동하므로 A 태그의 리프 속성에는 샵과 이동할 id를 입력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영역인 인트로 섹션과 피처즈 섹션 그리고 콘택트 섹션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해당 섹션으로 이동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HTML 하이퍼링크는 단순한 A 태그 그 이상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내부 이동, 외부 연결, 새 창 열기,
파일 다운로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오늘 배워본 내용을 직접 따라 해보시면서 링크의 동작을 확실히 익혀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